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무엇을 잃는다고 여긴다. 젊음이 사라지고 일할 힘이 줄어들고 세상에서 불려나가는 자리도 하나둘 비워지니 삶의 끝으로 밀려나는 듯한 두려움이 앞선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노년은 잃는 시기가 아니라 본질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기이다. 세상의 장식이 벗겨지고 허망한 욕망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삶의 중심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고 지위를 쌓고 이름을 남기려 애쓴다. 그러나 이른을 지나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게 된다. 남은 생이 길지 않음을 알기에 이제는 세상과 겨루는 일보다 마음을 돌보고 관계를 다스리고 내 안의 평화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귀하다. 이때야말로 진짜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노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 건강이 무너져도 마음이 평안하면 삶은 여전히 빛을 가진다. 반대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하루가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삶의 황혼은 잃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참모습을 비추는 시기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소중한 자리들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잃은 이후의 일상은 그 자체가 깊은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이른이 지나면 세상을 한탄하지 말고 스스로를 책망하지도 말라. 오히려 남은 날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낼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더 가지려 애쓸 필요도 없고 더 멀리 가려 허덕일 이유도 없다. 지금 손안에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곁에 있는 이들과 따뜻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은 젊을 때는 앞을 바라보며 달려야 하지만 노년이 되면 멈추어 서서 지금 있는 자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황혼을 사는 지혜이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맛보는 시작이다. 첫 번째 조건, 마음의 평화. 노년기에 들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이다. 사람은 누구나 젊었을 때에는 바쁘게 달리느라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한다.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일으키느라 늘 바깥으로 향한다. 그러나 이른을 넘기면 달려갈 길이 점차 짧아지고 이제는 안으로 향해야 할 때가 온다. 이때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늙음은 괴로움이 되고 평화롭다면 늙음은 오히려 은혜가 된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더 큰 적은 불안과 후회이다. 아픈 몸은 약으로 돌볼 수 있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디서도 약을 구할 수 없다. 후회에 사로잡히면 하루가 괴롭고 불안에 매이면 남은 날이 캄캄하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노년의 행복은 약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흔들리는 까닭은 대개 비교에서 시작된다. 남의 자식이 잘 되었다는 소식, 옆집이 큰 집을 샀다는 이야기, 친구가 여행 다닌 사진 하나에도 마음은 요동친다. 그러나 비교하는 순간 자기 삶의 가치는 사라진다. 남과 자신을 나란히 놓고 저울질할 때 평화는 이미 무너진다. 노년에는 더 이상 남과 겨룰 필요가 없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깊은 산속의 호수에 작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 사방으로 번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가라앉고 호수는 다시 고요해진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 젊어서는 돌이 자꾸 던져지기에 늘 흔들리지만 노년에는 스스로 돌을 던지지 않아야 한다. 누군가의 말, 세상의 소문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가라앉고 평화는 다시 드러난다. 또 하나, 노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미움과 원망이다. 젊은 날 억울했던 일, 서운했던 일, 가족 간의 갈등, 오래된 상처가 여전히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남은 날들이 갇혀버린다.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원망을 놓을 때 평화는 스며든다. 길에서 해골에 담긴 물을 마셨다가 알고 보니 더러운 빗물이었음을 깨닫고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라. 마음이 괴로우면 맑은 물도 더럽게 보이고 마음이 평화롭다면 더러운 물도 감사히 마실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한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늙지 않는다.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고요히 하기로 결심한다면 남은 세월은 달라질 수 있다.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한 걸음이 내일의 평화를 부른다. 마음의 평화는 노년의 집이다. 집이 편안해야 머물고 싶듯 마음이 평화로워야 인생의 황혼도 따뜻하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끝난 일에 매이지 않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평화이다. 그러므로 이른을 넘긴 사람은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야 한다. 오늘 하루는 걱정보다 평화가 크리라. 오늘 하루는 미움보다 고요가 앞서리라. 그 다짐이 쌓이면 노년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나는 황혼이 된다. 두 번째 조건, 건강한 몸과 정신. 몸은 늙는다. 눈은 흐려지고 귀는 둔해지고 다리는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 그러나 늙는 것은 몸이지 정신은 아니다. 정신은 돌보는 만큼 새로워지고 가꾸는 만큼 밝아진다. 그래서 노년을 잘 산다는 것은 곧 몸을 아끼고 정신을 기르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그러나 몸은 늦게라도 돌보면 반드시 반응한다. 작은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면 다리는 힘을 얻고 심장은 기운을 되찾는다. 매일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걸으면 뼈가 단단해지고 마음도 밝아진다. 그것이 삶을 존중하는 길이다. 몸을 돌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예경이다. 내 몸은 나를 지탱하는 도량이기에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음식도 그렇다. 젊어서는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어도 견디지만 노년에는 음식이 곧 약이 된다. 지나친 기름과 단맛은 독이 되고 절제된 곡식과 채소는 약이 된다. 술 한 잔도 즐거움이지만 지나치면 고통이 된다. 그러므로 노년의 밥상은 단순해야 하고 단순함 속에서 깊은 맛을 찾아야 한다. 밥 한 그릇, 된장국 한 그릇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장수의 비결이다. 정신을 기르는 방법도 멀리 있지 않다. 책을 읽는 것, 글을 쓰는 것,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모두가 정신의 양식이 된다. 나이가 들면 배우는 일이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은 세상에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찌우기 위함이다. 늙어서 읽은 한 줄의 문장은 젊을 때 읽은 10줄보다 더 깊이 새겨진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를 알기에 글귀가 곧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오래된 나무와 같다. 껍질은 거칠어지고 가지는 휘어졌어도 뿌리가 깊으면 여전히 푸른 잎을 틔운다. 몸은 나이 들어도 정신의 뿌리가 깊으면 여전히 세상에 그늘을 들이운다. 손자와 함께하는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삶의 무게가 전해지고 이웃과의 대화 한마디에도 오랜 연륜이 담긴다. 그것이 정신의 힘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느리게 사는 습관이다. 젊을 때는 빨리 해야 했지만 노년에는 느림이 곧 약이다. 빨리 먹으면 탈이 나고 빨리 걸으면 넘어지고 빨리 화내면 후회가 남는다. 그러나 천천히 먹으면 소화가 되고 천천히 걸으면 오래 걷고 천천히 말하면 지혜가 된다. 느림은 늙음의 약이다. 몸을 돌보는 일은 곧 정신을 돌보는 일이다. 병이 생겼을 때는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
병을 억지로 부정하면 괴로움이 커지지만 병을 인정하면 삶은 오히려 평화로워진다. 병은 적이 아니라 노년의 동반자이다. 그 동반자를 미워하지 않고 함께 걸을 때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 몸은 삶의 그릇이고 정신은 삶의 내용이다.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이 담기듯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빛난다. 그러나 그릇만 남고 내용이 없다면 허망하다. 몸을 아끼되 정신을 기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늙어서도 매일 한 걸음 걷고 한 줄을 읽고 한 번 웃는다면 그것이 곧 노년을 젊게 사는 길이다. 세 번째 조건, 인간관계의 지혜. 노년을 잘 사는 또 하나의 조건은 인간관계이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며 살아간다. 친구, 동료, 이웃, 친척, 이해관계로 이어진 관계들이 끝없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른을 넘기면 관계의 넓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해진다. 노년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생긴다. 겉으로는 많은 모임에 나가더라도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것은 진짜 관계가 아니다. 반대로 오랜 친구와 함께 나눈 짧은 대화, 가족과의 소박한 저녁 식사에서 마음이 따뜻하다면 그것이 바로 노년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관계를 지혜롭게 가꾸려면 첫째, 미움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한다. 젊은 시절 쌓인 갈등이 시간이 흘러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른을 넘어서까지 그 미움을 붙들고 있다면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늙은 마음에 미움이 자리하면 평화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다. 둘째, 고집을 줄여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굳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고집은 관계를 막는 벽이 된다. 자식 세대가 자신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이다. 한쪽만 옳다고 고집하는 순간 관계는 단절된다. 반대로 마음을 열면 생각의 차이가 다름 아닌 풍요로움이 된다. 셋째,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나이 들어갈수록 남은 것은 나누어야 한다. 물질을 나누든 지혜를 나누든 경험을 나누든 그것이 관계를 깊게 한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노년의 외로움을 막는다.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밝혀주듯 작은 나눔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젊을 때에는 가족 간의 다툼과 갈등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른을 넘기면 화해하지 못할 다툼은 없다.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기에는 남은 날이 너무 짧다. 화해는 늦을수록 더 귀하다. 자식과의 오해를 풀고 배우자와의 서운함을 내려놓고 형제와의 갈라짐을 메운다면 그 순간 노년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다. 비유하자면 관계는 나무와 같다. 젊을 때는 잎이 무성하여 많은 이들과 얽히지만 세월이 흐르면 잎이 떨어지고 굵은 가지 몇 개만 남는다. 그러나 그 가지가 튼튼하다면 나무는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다. 노년의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사람 수는 줄어들지만 깊고 단단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관계는 넓음에서 빛나지 않고 깊음에서 빛난다. 노년을 잘 사는 이는 많은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눈을 마주 보며 웃을 수 있는 벗이 있는 사람이다. 그 벗이 단 한 명일지라도 그와의 관계가 진실하다면 노년은 외롭지 않다. 네 번째 조건, 경제와 취미.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경제와 취미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하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없다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은 노년의 평화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욕심을 줄이고 알맞게 쓰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경제의 지혜이다. 젊은 날에는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린다. 그러나 이른을 넘기면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님을 알게 된다. 쌓아두려는 마음보다 나눠 쓰려는 마음이 더 커야 한다. 돈은 모아둘수록 무거워지고 쓸수록 가벼워진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려 하거나 없는 돈으로 체면을 지키려 애쓰지 말라. 그보다는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한데 알맞게 쓰는 것이 노년의 자유이다. 경제적 안정의 또 다른 이름은 단순함이다. 화려한 소비 대신 단순한 삶을 택할 때 마음은 가벼워진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면 마음도 정리된다. 노년의 경제는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 줄임이 곧 풍요이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면 지금 가진 것이 오히려 충만하게 느껴진다. 취미도 노년을 빛나게 한다.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지켜주는 힘이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 손으로 글씨를 쓰는 일, 노래를 부르는 일, 그림을 그리는 일, 모두가 취미이다. 젊은 날에는 돈과 일이 중심이었다면 노년에는 취미가 삶의 중심이 된다. 취미는 늙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늙음을 아름답게 만든다. 비유하자면 취미는 집안의 작은 화분과 같다. 크지 않아도 매일 돌보면 꽃을 피우고 집안을 환하게 한다. 노년의 취미도 그러하다. 작아 보이지만 매일 마음을 쏟으면 그 자체가 삶의 빛이 된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노년에게 취미는 하루의 색깔을 바꿔준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할지 기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와 취미는 서로 연결된다. 경제적 욕심을 줄이면 취미를 즐길 여유가 생기고 취미가 깊어질수록 돈은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는다. 돈으로 사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취미에서 얻는 기쁨은 오래간다. 한 곡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 텃밭에서 싹이 돋아나는 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풍요는 많음이 아니라 알맞음에 있다. 노년의 경제는 쌓는 데 있지 않고 알맞게 쓰는 데 있다. 노년의 취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기기 위한 것이다. 경제와 취미가 균형을 이룰 때 삶은 비로소 단단해진다. 돈이 삶을 지배하지 않고 취미가 삶을 풍요롭게 할 때 그 노년은 흔들림이 없다. 다섯 번째 조건, 감사와 욕망 줄이기. 노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다섯 번째 조건은 감사와 욕망을 줄이는 일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더 가지려 애쓴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른을 넘어서는 욕망은 오히려 짐이 된다. 짐이 무거울수록 걸음은 느려지고 마음은 불편해진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이다. 이 말은 노년에게 더욱 절실하다. 욕망을 줄이면 부족한 것보다 남은 것에 눈이 열리고 가진 것보다 누리는 것에 마음이 머무른다. 감사는 욕망의 반대편에 있다. 욕망은 없는 것을 세지만 감사는 있는 것을 세게 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더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한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손주가 더 똑똑하기를, 건강이 예전 같기를, 집안이 더 넉넉하기를, 이런 마음은 끝이 없다. 그러나 바람은 채워도 채워도 다시 목마르다.
노년의 행복은 더 바라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비유하자면 욕망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그러나 감사는 샘물과 같다. 조금만 마셔도 갈증이 해소된다. 노년의 욕망을 붙잡으면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고, 감사를 붙잡으면 샘가에 앉아 평화롭게 쉴 수 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작은 것도 크게 다가온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일, 따뜻한 밥 한 끼, 곁에 있는 사람의 미소, 모두가 감사의 이유이다. 그러나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큰 것도 작아진다. 아무리 넉넉해도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누려도 만족하지 못한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가볍게 하는 지혜이다. 짐을 내려놓을수록 길은 편안해지고 걸음은 자유로워진다. 노년은 더 짊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내려놓는 시기이다. 내려놓음 속에서 오히려 참된 풍요가 찾아온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삶의 무게를 줄이면 걸음은 가벼워진다. 노년이 되면 감사할 것은 많고 욕망할 것은 적다. 적게 원하고 많이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잘 산 인생이다. 여섯 번째 조건, 죽음을 준비하는 삶. 노년을 잘 산 인생의 마지막 조건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여긴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불길하다 여기고 가까이 오면 피하려 한다. 그러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은 이미 삶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왔다. 다만 젊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뿐이다. 노년의 지혜는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죽음을 알 때 삶은 더욱 소중해진다. 남은 날이 길지 않음을 알 때 하루의 의미는 깊어진다.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진실하게 산다. 비유하자면 해가 지는 순간과 같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어둠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어둠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날의 문턱이다. 해가 저물어야 다시 아침이 온다. 죽음도 그러하다. 삶이 끝나는 자리에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린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여기지 말고 새로운 여정으로 준비해야 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미처 풀지 못한 원망을 풀고 하지 못한 말을 전하며 미뤄둔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다. 그 작은 준비가 쌓여 죽음을 평화롭게 만든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오늘의 말과 행동이 언젠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더 신중하고 더 따뜻해진다. 욕심도 줄고 다툼도 줄고 감사가 커진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매일을 충실히 사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죽음을 알아야 삶이 깊어진다. 죽음을 모른 채 사는 삶은 표류하지만 죽음을 직시하는 삶은 중심을 잡는다. 죽음을 준비하는 이는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온전히 누린다. 그러므로 노년의 마지막 지혜는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70을 넘긴 삶에서 잘 산 인생이라 할 수 있는 6가지 조건을 말했다. 첫째는 마음의 평화이고 둘째는 건강한 몸과 정신이다. 셋째는 인간관계의 지혜이며 넷째는 경제와 취미이다. 다섯째는 감사와 욕망을 줄이는 것이고 여섯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 6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노년은 무겁고 고단하다. 반대로 이 중 절반만이라도 갖춘다면 그 삶은 이미 잘 산 인생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이른이 넘어서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그렇다. 언제든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평화가 오고 작은 걸음이라도 꾸준히 걷는다면 몸은 다시 기운을 얻는다. 한 사람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단순하게 살아도 풍요가 찾아온다. 욕망을 줄이고 감사하는 습관은 남은 삶을 빛나게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는 오늘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 노년은 잃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벗어내고 삶의 본질만 남기는 시기이다. 젊은 날에는 꾸미느라 보이지 않던 진실이 노년에는 드러난다. 그래서 황혼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맛보는 시작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노년은 더 가지려는 때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때이다. 이 진실을 깨닫는다면 이른을 넘긴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된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내일을 두려움 대신 평화로 맞이하기를 바란다. 삶의 황혼을 걱정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지혜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빛나게 하기를 바란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